반갑습니다. 주식 플러스 심프로 전문가입니다. 금일 양시장은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에 힘입어서 양시장 모두 1%가 넘는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11월이 접어들면서 이제 새로운 달이 시작된 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위드 코로나로의 이 단계적 시행까지 이어지면서 개인들의 투자 심리는 일단 지켜보자라는 관망 기조가 유지되면서 순매도를 보였고, 이를 외인과 기관이 순매수로 받쳐주었습니다. 위드 코로나로의 단계적 시행이 진행이 되며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 이게 좀 관건이었는데 이미 기대감이 퇴색된 흐름이 나왔고 선반영된 영향으로 별다른 움직임이 나타나주지는 않았습니다. 확실히 무언가 가시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해당하는 섹터가 움직여줄 것으로 보이고, 지난주부터 나타난 이 가상화폐 등의 NFT와도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순환이 다소 답답한 것은 사실이지만 내 종목이 당장의 순환에서 소외되었다고 해서 아예 이 순환 기조에서 빠져버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변화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활용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봐야 할 변수들이 좀 많다라는 생각입니다. 금일 대한항공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정보, 시장 상황,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궁금하고 지속적으로 관련된 내용이나 정보들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을 드립니다. 대한항공은 코로나 사태를 이 화물 운송이라는 임기응변을 통해서 이겨낸 유일한 항공사라고 좀 불릴 정도로 대처를 잘했던 기업입니다. 이후 위드 코로나가 강조되면서 리오프닝으로 인한 이 여객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는 실적 기대를 동반한 상승세를 나타냈었는데요. 높아진 환율과 유가라는 변수로 조정을 맞은 이후에 3만원대 이 부근 이 초반 가격대에서 좀 다시금 기점으로서 반등을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한항공의 3분기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가 된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는데, 항공화물 사업 부문의 강력한 실적 견인과 이 항공노선 재개에 따른 여객 수요 회복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로 당초 시장의 전망치보다 훨씬 더 높은 실적이 전망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높은 유가와 원화 약세는 부담이긴 하지만 현재 이 항공기 운항 자체가 2019년도에 비해서 25%가량에 불과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비용은 제한적이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포커스는 여객보다는 항공화물에 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객과 달리 이 항공화물은 유가의 변동을 요금으로써 좀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또한 11월 접어들면서 대한항공은 미국 하와이, 호주 시드니, 뉴질랜드 오클랜드 정기편 운항을 재개를 했고, 오는 3일부터는 인천과 하와이 호놀룰루 노선을 주 3일 일정으로 운항을 합니다.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 것은 맞고 실적 또한 빠르게 개선이 되면서 당초의 부담으로 작용했던 유가와 환율 문제는 현재 상황에 생각보다 큰 문제가 아니며 이후의 상황 역시 충분히 나아질 수 있다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인데요. 최근 대한항공의 주가가 지지부진한 이유로는 해외 투자은행들이 이 항공 업황 자체에 대해서 회복을 좀 예상보다 더디게 할 것이다 라고 전망한 데에 따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다만 대한항공이 다른 항공사들과의 좀 차이점을 둔다라면은,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여객 수요에만 기댄 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한 부침을 항공화물 운송이라는 일시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서 적절하게 활용을 해왔고, 지금까지도 이 화물이라는 부분은 실적의 한 축을 담당을 해주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기에 방금 말씀을 드렸듯 높아진 유가라는 변수, 문제도 이 화물 운송으로 인한 요금 변동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문제는 특정 기업의 상승이 나타나기에는 대한항공은 이 대형 항공사로서의 입지가 크기 때문에 이 항공업계 전반적인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작용할 수밖에 없고, 글로벌 경기 지표들 또한 부진하면서 테이퍼링이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변수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다 할 수급 주체들의 매수세가 따라붙지 못한 그런 것이 지금의 대한항공 주가 침체를 좀 야기시킨 것으로 좀 풀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대한항공이 코로나 사태를 이 화물 운송이라는 임기응변을 통해서 잘 이겨냈고,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실적은 더욱 잘 나올 거다라는 좀 기대가 있는 건 맞지만, 항공업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겨우 좀 살아나나?
기지개를 막 피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이미 대한항공에게 있어서 화물운송이라는 카드로 작용했었던 기대감은 유가와 환율 파동으로 인해서 좀 사그라들었고, 이걸 다시 기대감으로서 가져오기에는 당장 뭔가 추가적인 이슈가 새롭게 생성되지는 않는다라는 게 문제인 상황입니다. 여기에 글로벌 경기도 우려감이 다시금 스멀스멀 올라오다 보니 애매한 항공 섹터보다는 보다 당장의 상승을 나타낼 수 있는 특징적인 섹터로 좀 수급들이 몰리면서 이 기대감과 수급 모두 메마른 데에 따른 그런 조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결국 지금의 상황이 바뀌기 위해서는 대한항공 자체적으로 무언가의 좀 이슈가 이렇게 좀 붙어주거나 아니면 이 시장 전반적인 불안감이 해소가 되면서 대형주로서의 턴이 다시금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할 텐데, 이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사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계속해서 이탈했던 수급 주체들, 외인과 기관이 조금씩 이제 돌아오르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이게 본격적인 유입으로 아예 더욱더 이어질지 아니면 단발적인 정도에서 그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 이 3만원 초반 부분이라는 이 가격권에서의 이 수급 주체들의 유입은 만약 나타나만 준다면은 반등의 포인트로서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는 만큼 추가적인 수급이 이어지는 것을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최근 대만을 둘러싼 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 여기에 유럽연합까지 좀 더해지면서 갈등이 좀 고조가 되고 있고, 위드 코로나의 경우도 선제적으로 시행을 했던 네덜란드가 급증한 확진자로 인해서 위드 코로나를 잠정 중단하기도 했죠. 이런 변수들로 인해서 어제 오늘 단순히 지수가 올랐다고 이제 위드 코로나를 끼고 무조건 시장이 상승장이 좀 펼쳐지겠구나, 이렇게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늘 강조를 드리지만 주식이라는 것을 하면서 이 시장이라는 전체적인 요소부터 종목 개별적인 흐름까지 여러 상황과 경우의 수를 내가 미리 인지하고 대비해둔 상태에서 이후에 각각 맞아떨어지는 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판단하면서 그에 맞춰 반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주식 투자라는 것을 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내가 매수하는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이야, 내가 매수한 기업이 종목이 어떤 모멘텀이 있어,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 말고는 방금 말씀드렸던 어떠한 변수라든지 유가라든지 환율에 대한 이 조정, 그리고 시장 전체적인 글로벌 경기의 상황, 이런 부가적인 부분들은 모두 다 배제를 한 상태로 매매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이런 변수들이 주가에 작용을 할 때 내가 미리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대응 시점을 좀 놓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이 기업의 개요라든지 성장성, 모멘텀, 여기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더 넓게 시장, 이 부가적인 요소들을 함께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놓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수익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보는 가장 큰 이유죠. 매수할 때는 분명히 단타로 매수를 하는데 그 종목이 하락을 하면은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뭐가 있을까 하면서 소위 말하는 물타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평소에는 객관적이고 냉철하다 자부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는 한없이 관대한 경우가 많죠. 당연히 결과는 좋기가 힘들 겁니다. 수익이 날 때는 내가 어느 구간에서 어떤 흐름이 나오면은 이렇게 대응을 하겠다, 계획을 했던 대로 대응을 해야 되고, 손절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상하지 못한 상승이나 하락으로 인해서 즉흥적으로 매도를 하지는 않으시나요? 수익이 나면은 그저 좋은 거고, 손실이 나면은 그저 아쉽고, 거기서 끝난다면은 더 이상의 발전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종목을 선정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이것저것 알아보고 매수를 진행을 하는 것처럼 주가 변동마다 매순간 홀딩이냐 대응이냐 이것도 신중해야 하고, 마무리인 청산 역시 마찬가지로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당연히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해내야 하는 것들이죠. 저희 회원분들은 이렇게 수익들을 챙겨가고 계십니다. 단기성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 신호시 목표가 손절가를 함께 제시하면서 진행을 해드리기 때문에 장중에 대응이 쉽지 않다거나 아니면은 주식 초보자분들도 수월하게 매매를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익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만약 나도 이렇게 수익을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 내용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익적인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새로 서버를 개설하면서 진행 중인 저희 주식 플러스 이벤트, 조만간 이 이벤트는 종료를 할 예정이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번 이벤트 활용을 해주고 계신데 4개월에 50만원으로 월 12만 5천원 꼴,
9개월에 90만원으로 월 10만원꼴. 월 10만원 정도면은 단타 한 종목만 수익이 나도 충분히 충당이 되는 그런 금액이죠. 정말 해봐도 괜찮을까? 내가 잘 따라갈 수 있을까?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하단에 있는 010-7751-2362 이 번호로 본인의 성함만 문자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직접 연락드려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민이라든지 저희 주식 플러스에 궁금하신 점 이런 것들 편하게 말씀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FOMC의 이제 결과도 좀 중요할 것 같고 11월 들면서 시장이 계속해서 오르고는 있지만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경기 자체가 계속해서 상승만 할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여전히 좀 산재되어 있는 우려감들이 많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들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해두고 그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꼭 명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또 좋은 내용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